중년을 넘기면서 이런 고민 누구나 해보셨을 겁니다. 똑같이 운동하고 똑같이 먹는데 왜 찔 때는 더 쉽게 찌고 빠질 때는 더 어렵게 빠지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초 대사량은 중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떨어지고 활동을 통한 에너지 소모는 줄어들기 때문이죠. 기초 대사량을 올리기는 어렵지만 활동량 올리기는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젊었을 때와 나이가 들었을 때 먹는 패턴의 차이도 있겠지만은 제가 느끼기엔 더 큰 차이가 활동량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움직이신 날은 하루에 2만 보도 움직이시는데 문제는 뭐냐? 안 움직이는 날은 1000보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집 밖을 거의 나가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하실 일은 일단은 최저 보수, 걸음수가 가장 적은 날을 최소 이 정도 이상은 해봐야겠다. 그거를 먼저 목표로 삼아 보시는 게 좋아요. 우리 귀하신 중년들 세 사람의 현재 몸 상태는 어떨까요? 비만 검사라고 하면 흔히 체중과 비만도, 지방 비율을 알아보는 인바디 검사를 떠올리시겠지만 중년의 비만 검사는 좀 다릅니다. 골밀도 검사를 통해 다이어트가 가능한 몸인지 먼저 확인하고 혈액 검사를 통해 몸속 질환 여부도 확인합니다. 중년 다이어트의 목적은 건강이기 때문이죠. 다양한 설문조사를 통해 평소 생활 습관도 확인합니다. 검사 결과 승욱님은 고도 비만, 선미님 체질량 지수 30.3 비만, 수영님 역시 결과는 비슷합니다. 중년 다이어트를 성공으로 이끌어줄 세 사람의 주치의는 비만 전문가 김경곤 교수. 여기에 오랜 경력을 가진 임상영양사 김민주 님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귀하신 몸 제작진은 세 사람의 하루 일과를 영상으로 만들어 상담 전 보여드렸는데요. 이 김수영님은 그래도 바꿔야겠다라는 마음만 있으면은 바꿀 포인트가 아주 확실한데요. 네네. 수영님 시작이 좋습니다. 교수님, 이승욱님은 뭐가 가장 큰 문제인가요? 야, 이분도 당 섭취가 만만치 않은 거지. 당 섭취가 만만치 않고. 귀하신 중년들의 기본 정보를 습득 후 이제 본격적인 상담에 들어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앉으시고요. 몇 가지 문제가 있어서 좀 이렇게 같이 상의를 하셔야겠어요. 문제가 많아요? 네, 한 개가 미세알부민류인데 수치가 조금 돼요. 667 정도 나왔는데. 근데 이제 간 수치가 네. 높거든요. 그렇게 하려면은 식사를 정말 딱 새끼 잘 드시고 중간에 다른 거 간식을 안 먹는 하는 걸 거. 먹지 말고. 일단 그렇게 한번 해보죠. 그렇게 해볼게요. 하시면 다음번에 뭐 얼마 길지 않은 시간에도 금방 좋아지는 게 표시가 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노력할게요. 네, 이렇게 하시죠. 선미님은 우선 당 수치를 잡고 만성 염증을 개선해 보기로 했습니다. 정말 이게 들어갈 자리가 없는데 꽉 꼈다.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세포들이 굉장히 힘든 상태가 되는 거죠. 힘든 상태가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물질들을 분비를 해요. 그것들이 이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거고, 그 상태에서 이제 백혈구나 그 외에 여러 가지 염증에 관한 세포들이 끌려 들어와요. 이게 이제 만성적으로 계속된다. 그래서 저강도 염증이 굉장히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상태는 우리 몸의 혈관에 굉장히 안 좋다고 봐요.
그래서 결국은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위험도 같은 걸 높이는 거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앉으시죠. 검사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만 50을 향해 달려가시는데 요때가 몸에 변화가 많아요. 네, 몸에 변화가 많아서 지금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 어렵고 전체가 보통 남자 같은 경우에 비만 기준을 25%를 기준으로 잡거든요. 그러니까 35.7이니까 10% 올라가는 거죠. 네. 무엇보다 승욱님은 팔다리에 비해서 복부 쪽 지방 과다가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영상 보니까 이게 부인께서 굉장히 이렇게 관심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 말만 잘 들어도 좋아하실 것 같아. 네? 평상시에는 저한테 그런 말을 별로 안 하는 사람인데 아, 그래요? 네. 카메라가 있어서 그런지 뭐 한풀이 하듯이 다 승욱님의 솔루션은 음식 중독 개선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 비만에 있어서 음식 중독이 차지하는 게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은 이 뇌에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이 바뀌기는 하지만은 대표적인 거 딱 하나만 예를 들면 이제 도파민을 줄 수가 있는데 도파민 분비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면은 여기에 이제 굉장히 중독이 잘 돼요. 비만인 분들은 이제 뇌 검사를 해보면은 도파민에 대한 반응이 약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똑같이 먹어서 기쁨이 그만큼 잘 안 오기 때문에 더 많이 먹어서 더 세게 분비를 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음식 중독이 이제 비만인 분들은 더 심해지는 거죠. 제가 영상을 좀 봤는데 혼자 사시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배만 채우고 넘어가는 식으로 되고 그거 가지고 뭔가 이렇게 나에게 만족감이 없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자꾸 뭘 먹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좋아지기가 힘들어요. 내가 정말 왜 이렇게 살아야 하냐, 아니면 정말 우울하다. 그러면서 입맛이 갑자기 뚝 떨어지거나 주체할 수 없이 막 식욕이 막 올라오고, 그 다음에 막 잠자기가 굉장히 힘들어진다 하면은 그거는 이제 갱년기 자체뿐이 아니라 이제 우울증이 왔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울증에 대해서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고. 수영님의 경우에는 솔루션에 갱년기 우울증에 대한 심리 상담이 포함됐습니다. 식품 교환은 아까 말씀드렸던 다이어트의 8알은 식단 관리라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라는 개념입니다. 다이어트 한다고 닭가슴살만 먹을 순 없죠. 식단에선 이걸 꼭 기억하세요. 바로 음식 교환 단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065에서는 우리 밥 3분의 1 공기와 식빵 한 쪽이 있었습니다. 그럼 밥 3분의 1 공기와 식빵 한 쪽은 동일한 열량의 영양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두 개를 서로 교환해서 먹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교환 단위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고요? 각 식품군 안에서 같은 영양소 함량을 가진 것을 1단위라고 합니다. 공유군 안에서는 이 정도 양이 1단위입니다. 한 끼의 공유는 2, 3단위를 먹으면 좋습니다. 아침에 2단위 공유를 먹는다고 하면 식빵만 먹는다면 2쪽, 공깃밥을 먹는다면 3분의 2 공기를 먹을 수 있죠. 식빵과 공깃밥을 같이 먹는다면 식빵 한 쪽과 공깃밥 3분의 1 공기를 먹는 거죠. 단위만 지키면 음식 종류는 다양하게 먹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퇴근하는 시간이 1시, 2시. 네네네. 그다음에 그 사이는 네. 먹을 겨를이 네. 전혀 없어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자주 먹으면 하루 2끼. 예, 근데 그 2끼가 12시, 1시쯤에 한 번 먹고 밤에 2시, 3시에 한 번 먹고. 네네네. 예, 이런 상황. 네. 그죠? 예, 예. 이게 생활이 불규칙하시더라도 그 생활에 맞춰서 아침, 점심, 저녁 시간을 정하실 수 있으세요. 저녁 식사 후에는 또 바로 주무시지 마시고 꼭 한 2시간 이상 있다가 소화가 충분히 된 후에 주무시는 걸로 해주시면 되세요. 달달한 커피 음료와 과자로 끼니를 대신해왔던 두 사람 역시 궁금합니다. 탄수화물과 설탕은 무조건 끊어야 하나요?
거기에 보시면은 우리 당류라고 해서 당 함량이 얼마큼 있는지 써져 있는 것도 있고요. 포화지방에서 지방 함량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양들을 최대한 적게 드셔야 돼요. 세 사람의 식습관과 생활 습관에 맞춘 식단 솔루션은 이렇습니다. 상담을 받고 나오니 착잡합니다.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고. 그렇죠. 이건 뭐 이런 건 우리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예. 그러고 이제 먼저 차부터 시키시죠. 네. 막 스무디나 주스 같은 거 좋아하죠? 이제 안 먹어요. 그리고 아까 세 분 상담 받고 어떠셨어요? 이걸 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진짜 한번 이 귀하신 몸이라고 하는 프로가 내가 귀했구나. 이 프로가 이렇게 사람 하나하나를 정말 귀한 몸으로 만들어주는구나라는. 이번을 계기로 진짜 제가 이렇게 식단 조절 이런 거는 할 수 있겠다. 예. 뭐 몇 킬로가 빠질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정말 이런 기회가 어떤 동기부여가 용기를 많이 받고 동기도 제가 충분히 부여받았기 때문에 잘 빠질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아까 그 의사 선생님 너무 자상하시죠? 네. 잘해봅시다. 네. 화이팅! 그래요. 세 사람은 이제 동지입니다. 다이어트 동지 파이팅! 3주간 세 사람과 제작진이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식단과 운동 상황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힘들 땐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도록요. 일주일 뒤 다시 대구로 가 승욱님을 만났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은 빈손이네요. 네, 요즘은 야식 잘 안 먹습니다. 물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먹을만 하더라도 배도 부르고. 피자 대신 물이라뇨. 와, 대단합니다. 왔어요? 왔어. 저녁은 저녁은 안 먹었지. 뭐 배달시켜요? 무슨 소리? 무엇보다 큰 변화는 아내의 잔소리를 떠나보내고 다시 사랑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간 교환 단위 안에서 일반식도 많이 먹었습니다. 옛날에는 뭔가 맛이 있으면 배가 불러도 참고 어떻게든 좀 그 맛있는 맛을 더 느끼려고 이렇게 막 먹었었는데 지금은 그 과식은 웬만하면 하지 말자. 그래서 집에서 밥도 어느 정도 배가 불렀다고 느껴지면 그때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조금 남기는 고르려고 노력해요. 커피도 맨날 달게도 먹는 거 좋아하는데 뭐 편의점 가서 뒤에 이렇게 칼로리 보는 거 처음이었어요, 진짜. 칼로리 보고 이렇게 먹는 거. 수업을 준비하며 수시로 먹던 과자와 믹스커피도 끊었습니다. 정말로 제가 지금 너무 궁금한 게 제 몸무게예요. 제 지금 허리띠도 한 칸이 줄었고 모든 몸이 다 변하고 있는데 이거를 재면 제가 깜짝 놀람과 함께 왠지 제 꾸준함이 없어지지 않을까 막 이게 걱정이 돼가지고 그냥 병원 가서 15일 날 나중에 재보려고. 저희도 너무 궁금해요. 또 하나 달라진 건 안 하던 운동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틈틈이 몸을 움직이고 운동하러 출퇴근하며 하루 10,000보씩 걷고 있습니다. 오, 아니 이런 운동은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누구긴 누구예요. 귀하신 몸이지.
오늘 중년 맞춤 운동 솔루션을 알려주실 분은 시니어 운동 전문가 이금호님입니다. 자, 오늘 총 5가지 운동을 제가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일단 5가지 운동을 쭉 이어가시는 게 하나의 세트예요. 그래서 한 세트를 다 하시는데 일단 시간이 뭐 짧게는 5분에서 한 7, 8분까지도 걸릴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동작은 이 수건하고 이제 의자만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앉으셔서 몸통을 회전하는 그런 수건 로테이션 동작입니다.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번 펼쳐주시고 한번 팽팽하게 팔꿈치를 펴고 팽팽하게. 방송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같이 해보시죠. 다시 돌아왔다가 자, 반대쪽도 한번 회전. 이거 너무 쉬워 보이는데요. 호흡을 들이마시고 자, 회전하면서 뱉어주기. 자, 시작. 후. 다시 들이마시면서 돌아가고 다시 왼쪽 회전. 이게 정말 운동이 되나요? 되게 시원한 것 같아요. 지금 하고 나니까. 아, 그래요? 네. 평소에 뭐 안 씻던 네. 부분 씻고 난 그런 느낌. 아,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생각보다 운동이 어렵진 않죠? 네. 하면 앉아서 맞아요. 네. 두 번째는 배와 옆구리를 자극하는 운동인데요. 역시 앉아서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퇴 자극 운동. 중년이 될수록 대근육을 움직여야 좋다네요. 달리기가 힘들면 이렇게 한자리에서 달리는 것도 좋은 유산소 운동이 됩니다. 운동에서 이게 빠질 수는 없죠. 바로 스쿼트입니다. 중년에게 근육은 소중하니까요. 올라오면서 엉덩이 힘 한번 느껴주세요. 쭉. 이쯤이야 쉽겠지만 몇 세트를 하고 나면 숨이 차올 겁니다. 호흡도 빨라지고 어지럽고 어지럽고. 다리가 제일 아픈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이 운동을 어떻게 활용하시냐면 사실은 너무 바쁘잖아요. 오전에 내가 10분 여유 있다. 그럼 한 세트 하세요. 근데 몸이 좀 깨어나는데 괜찮아. 그럼 2세트 이어가고 3세트도 이어갑니다. 내가 하루에 운동량을 나는 30분 채우기로 합시다. 지회전. 여기에 세 사람 각자의 체력과 특성에 맞춰 개별 솔루션을 처방했습니다. 이때 이제 오른쪽 다시 끌어올려주시고. 자, 귀하신 중년 하면 화이팅 한번 가겠습니다. 네. 자, 귀하신 중년 화이팅! 중년 운동의 가장 큰 특징은요, 일단 호르몬의 변화를 겪고 있는 부분을 케어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육량이 계속 손실이 될 거고, 기능적인 부분들이 좀 떨어질 건데, 그 부분들을 케어할 수 있게끔 대근육 운동 위주의 근력 운동들을 잘 해주셔야 되겠고요. 일단 운동의 강도는 중강도로 설정을 하였고, 또 개인적으로 그 이후에 강도를 조금씩은 더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식단과 운동 영상을 꼬박꼬박 잘 어울리는 다른 귀하신 중년들과는 달리 어째 수영님이 조용합니다. 갱년기 우울증이 있으면 무기력증도 함께 따라오기 마련이죠. 수영님은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중년 다이어트 2주차, 수영님이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주치의의 솔루션대로 심리 상담을 받아보기로 한 겁니다. 안녕하세요. 거의 이제 완경이 된 것 같은데 좀 그러니까 올 여름부터 뭐 제 옛날 모습을 생각하면 지금 모습을 보면 너무 한심하고 너무 뭐라지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막 속에서는 화가 나기도 하고 원망스럽고 여러 가지 막 압도되는 여러 가지 감정 상태 때문에 아마 더 음식을 드시게 된다거나 그러셨나 봐요. 네. 그리고 이따 뭘 먹으면 이제 막 화가 나는 가운데 단 거나 그런 걸 먹으면 일단 뭔가 좀 안정이 되면서 배가 부르다는 느낌이 기분이 좋은 거를 지나서 기분이 좋은데
그러면서 더 화가 나면서 더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막 살이 막 찌고 막 그랬거든요. 완경기가 오면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올 수가 있거든요. 감정적으로도 사실 그래요. 그래서 또 그런 것들도 좀 영향을 미쳤을 수 있고요. 식습관 변화라든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중년, 특히 갱년기쯤의 비만은 그 원인을 다각도로 살펴야 됩니다. 비만의 문제가 조절이 되지 않거나 이러면 전반적으로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뭐 유전적인 부분,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자라왔는지 식습관, 그리고 본인이 또 이제 활동량이라든지 체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굉장히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한 파트로 정서적인 부분이 영향을 미치는 거여서 정서적인 것들을 좀 필수적으로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뭔가를 먹고 싶어 합니다. 배가 고프지 않은데도 말이죠. 특히 달고 매운 것이 많이 당기죠. 왜 우리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식욕이 부쩍 늘어나는 걸까요? 우리 몸은 스트레스가 늘어나면 뇌하수체에서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이 방출되고 이 호르몬의 영향으로 부신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이 만들어집니다. 코티졸이 과다 분비되면 우리 몸은 이 상황을 위기라고 인식합니다.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 에너지를 축적하려고 지방을 쌓아두게 되죠. 스트레스가 많으면 식욕이 당기고 쉽게 살이 찌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한 상태에서는 좀 더 단 거,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거, 그런 것들을 좀 더 당겨 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고당이고 고지방인 그런 음식을 정서적으로 불안정할 때 더 찾을 수가 있고, 또 그런 걸 먹다 보면 그게 또 뇌의 어떤 메커니즘을 건드려서 그 즐거움이 느껴지고, 그러면서 또 더 그런 것들을 추구하게 되고, 이게 악순환이 될 수가 있거든요. 심리 상담 후 수영 씨는 다시 이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칭찬을 주고받으며 어쩌면 평생처럼 느껴질지 모를 힘든 다이어트의 시간을 견디고 있는 겁니다. 이쯤 되니 궁금하네요. 중년의 다이어트에 성공하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죠?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런 몸매가 된다는 게. 그래서 되게 깜짝 놀랐어요. 부럽죠. 히프가 너무 부러워요. 대체 얼마를 어떻게 감량하신 거죠? 네? 14kg이요? 운동 댄스 강사인 오이수 씨, 정말 군살이라고는 없는 몸매인데요. 운동 강사도 나이살 빼기가 어려웠나요? 예전보다 더 살이 안 빠지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느 선에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걸 경험을 했고, 그거를 어떻게 하면 타파가 될까, 그걸 조금 더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하고, 그 노하우를 오늘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비결은 아무래도 식단이겠죠. 희수님은 아침 식사에 제일 공을 들이는데 준비 시간과 먹는 시간을 합치면 3시간이 넘는답니다. 항상 개수를 꼼꼼하게 세요. 보통 25알 이상 먹으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15알 먹고요. 하루에 먹는 견과류만 무려 6종. 앞서 우리가 이야기한 6개의 식품군을 모두 골고루 챙겨 먹고 있네요. 식품군 안에서 메뉴는 조금씩 바뀐답니다. 이렇게까지 철저히 관리하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제가 엄청 뚱뚱하지 않았었지만 40 넘고 나서 한번 이유 없이 허리가 아파가지고 걷지를 못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좀 건강에 대한 공부, 식단에 대한 공부가 시작이 됐고 다이어트가 그냥 단순히 예뻐진다가 아니라 삶이고 건강이다. 그거를 그때 더 많이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다이어트를 시작하면서 결심한 건 욕심을 내지 말자는 거였습니다. 차근차근히 조급해하지 말고 격한 운동 대신 좋아하는 댄스를 하면서 천천히 식단을 바꿔나갔죠. 그렇게 1년에 걸쳐 천천히 체중을 감량했습니다. 몸매도 날씬해졌지만 희수 씨를 괴롭히던 허리 통증도 사라졌습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하면서 바꾼 건 음식뿐만은 아닙니다. 식사를 할 때 정자세로 먹는 게 좀 덜 먹는다고 해요. 너무 퍼져 있으면 더 먹게 되고. 그래서 딱 이렇게 자세부터 딱 잡고 다리도 이렇게 딱 넣어주고 해서 이렇게 딱 저는 이게 편안하거든요. 끼니의 첫 시작은 과일과 채소입니다. 그런데 먹는 방식이 좀 특이합니다. 요 하얀 거요. 그래서 이렇게 딱 나올 수 있는 부분까지는 귤도 그 하얗게 그게 감기에 좋다고 하잖아요. 요거는 이제 변비에 좋다고 해서 이렇게 몸에 좋은 부분은 꼼꼼히 챙겨 먹습니다. 또 하나 특이한 부분은 먹는 순서입니다. 이른바 거꾸로 식사법인데요. 과일, 채소부터 시작해 고기와 밥은 제일 나중에 먹습니다. 먹고 싶은 것부터가 아니라 몸이 편안하게 느끼는 것부터 먹는 게 핵심이랍니다. 이렇게 식사와 운동을 습관화시켰습니다. 일상으로서의 다이어트인 셈이죠. 습관이 쌓여서 나중엔 그게 내 자신이 돼요. 그러니까 저처럼 여러분들도 좋은 습관을 만드셔서 그게 여러분 본인 자신이 되셔서 스스로에게 만족하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요. 마침내 3주간의 중년 다이어트가 끝났습니다. 처음과 달리 세 사람이 많이 친해진 것 같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옷이 많아서 잠시만. 몸무게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네. 그냥 보기에도 변화가 느껴지는 승욱님인데요. 얼마나 빠졌을까요? 네, 저는 한 3kg? 예, 그때 선생님이 1, 2kg 말씀하셨는데 예, 그거보다는 조금 더 가벼워지지 않았을까. 89.9입니다. 우와. 감동이다 이거. 와. 이야, 정말 열심히 노력하셨나 봐요. 비만과 함께 찾아온 합병증이 고민이었던 선미님. 제발. 두근두근. 두근두근. 글쎄 뭐 한 1kg만 빠져도 고마운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일주일에 500g씩 3주간 1.5kg 정도. 이게 표준 감량이랍니다. 수영님 역시 결과는 비슷합니다. 김수영님. 네, 안녕하세요. 네, 들어오세요. 수영님은 1.3kg 감량 결과가 흡족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표정이 좀 어둡네요. 그런데 굉장히 잘하신 것 같은데요? 정말이요? 네, 없어. 되게 좋아졌어요. 근육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체지방은 줄었어. 이런 게 제일 잘 되는 거예요. 근육량이 무려 3kg이나 늘었답니다. 저는 좀 몸이 좀 가벼워지면 선생님 네. 건강도 건강이지만 자신감 같은 거 그거 생기면서 그 대인기피증 그런 것도 좀 줄어들고 이대로 조금 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체 활동량도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지도 않았다고 하시는데도 이 정도 좋아지면은 조금 더 하시면 훨씬 더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어디 한번 검사 결과를 볼까요? 네, 떨리긴 해요. 검사 결과를 지금 미세 알부민뇨라고 해서 단백뇨 이제 초기 단계 그 수치 검사한 게 있는데 전에는 667이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360 정도로 많이 내려갔어요. 3주 만의 결과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게 이제 많이 좋아졌고 이제 생활 습관 개선하니까 네. 혈당이랑 췌장 기능 훨씬 좋아졌어요. 약을 안 먹었는데도 췌장약도 안 먹었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너무 그동안 췌장을 혹사하다가 췌장을 쉬게 해주니까 이제 기능이 살아나는 거죠. 잘 됐네요. 중년 다이어트 성공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얼굴이 벌써 갸름해지셨나요? 주변 사람들이 알아보실 정도 되겠는데 이 정도면? 네. 3주 사이 이렇게 차이 나기 쉽지 않은데요. 특히 몸통이 꽤 줄었어요. 몸통이 이게 체지방률이 잘 안 주는 부위예요, 이게. 여러분도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특히 문제가 됐던 복부 쪽 지방이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하신 정도가 그렇게 힘들지 않았다고 하면 요것만 딱 지키면은 조금 더 빠지실 거예요. 조금 더 빠지고 조금 더 좋아지실 거예요. 더 이렇게 날씬해지고 멋있어지시고. 예,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보시죠. 네, 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세 분 다 이제 좀 좋아진 방향은 약간씩 다르지만 정말 굉장히 많이 좋아지신 거예요. 체중을 한 번에 확 빼서 몇 킬로 목표 체중에 도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만이라는 거는 이제 과다한 그런 체지방 축적으로 인해서 몸 안에 대사가 이상이 생긴 거거든요. 대사 과정이 좋아지고 건강해지는 게 목적이지 단순히 체중에만 이렇게 신경을 쓰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말 좋은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꾸는 거에 대해서 이런 몸에 나타난 커다란 이점을 이 세 분이 굉장히 잘 보여주셨어요. 저는 우리 되게 쉽게 했던 이 운동 있잖아요. 네, 네. 그게 효과가 너무 그게 너무 효과가 맞아요. 다 수치로 이렇게 나타나니까 저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정말 힘 안 들이고 이렇게 돌렸던 게 몸통에 근육이 늘었다고. 그러니까요. 저도 몸 근육이 늘었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도움이 된다는 게 저는. 계속해서 하고 싶은데 저는 어떠세요? 저도 계속 할 것 같아요. 예. 열심히 계속해서 하고 연락합시다. 네. 더 좋아진 모습 있으면 찍어서 방송국에도 보내고 또 우리끼리 서로도 보내고. 자, 이제 화이팅 한번 해볼까요? 자, 준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나이는 바꿀 수 없지만 나이살은 바꿀 수 있습니다. 중년 다이어트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어떨까요? 어떤 살이든지 다 빠지죠.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드셔서도 체중 감량하시는 분이 많고 사실 체중 감량으로 인해서 얻는 대사적 이익은 연세가 많이 드셨을 때가 더 뚜렷이 와요. 그래서 건강한 생활 습관은 오히려 더 젊은 연령층보다는 연세가 좀 더 드신 경우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나이살이 빠질 수 있는 게 아니라 꼭 빼야만 하시죠. 하지만 목표를 비정상적으로 잡지 마시고 내가 정말 건강해지고 싶다. 여기에 목표를 잡으시면은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